대한민국 최고 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경추 통증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목 디스크, 경추 수액 탈출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병원 신경외과 정천기 교수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경추 수액 탈출증 진단 받았다고 해서 다 수술적 치료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짧게 요약 부탁드립니다. 네. 수술 치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때 안 하면은 나중에 크게 손해를 보는 상황에 이제 하는 거니까요. 이 상황이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요체는 아픈 것 때문에 수술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수술 치료하는 가장 큰 건 나중에 마비가 혹시 오진 않을까. 그게 제일 큰 요체예요. 그러니까 이 마비가 또 진행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수술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더 진행 안 하고 그 기능이 환자 본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또 이거 뭐 서둘러 하실 이유는 없어요. 네. 이제 물리치료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좀 동원해보고 뭐 자세도 바꿔보고 하다가 몇 개월 지켜보다가 사실은 치료 방안 정해질 것 같은데요. 뼈주사라고 부르는 것들도 많이 이제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뼈주사라는 거는 주로 어떤 건가요? 네. 가장 큰 거는요. 현재 환자가 제일 불편한 건 아픈 거예요. 아프고 이제 마비는 뭐 그렇게 심하지 않고 정말 이게 아픈 것만 해결해 주면 환자분은 뭐 문제 없이 사실 수가 있을 때 그 꽉 눌려 있는 그 신경 문제를 이렇게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을 마취시켜 버리는 거죠. 간단히 이야기해서. 못 느끼게. 그래서 거기 있는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을 일단 좀 혼미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통증을 전달하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통증이 안 가니까 이분의 가장 큰 문제가 통증이었으니까 일단 통증만 없어지면 좀 한번 지켜볼 만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걸 꼭 권합니다. 그 뼈주사가 신경차단술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건가요? 그 신경차단술 실제로 그러면 이제 시술을 하는 거는 어떻게 그냥 바로 찌르는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싸고 있는 막 주변에다가 약을 넣고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요. 해당 신경 아주 그냥 좀 더 특정화해서 어떤 특정 신경 주변에만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뒤쪽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앞쪽으로 옆쪽으로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효과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효과 있는 분은 굉장히 좋고요. 또 어떤 분은 아무래도 효과 별로 없는 분도 있는데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효과가 없으면요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그냥 안 보고 그냥 찌르는 건가요, 선생님? 만져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니요. 우리가 바늘이 특히 경추는 바늘이 들어가는데 여기 신경은 다치면 큰일이 나는 신경이잖아요. 여기 할 땐 되게 우리가 쇠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 엑스레이 장비들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때는 아주 조심하는 경우는요. 초음파를 볼 수도 있고 컴퓨터 촬영을 가지고 나서 다 이제 보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하거나 영구적인 효과를 내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 번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대규모 연구로 보면은 이런 주사로 해서 일시적으로 통증을 없애는 게 장기적인 이유를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야기해서 해요. 장기라고 하면 한 2년 정도를 우리가 두고 보면 일시적으로 통증을 좀 떨어뜨린다 그래서 2년 후에 환자 기능을 보면 이런 주사 맞은 사람이나 안 맞은 사람이나 장기 성적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워낙 아프니까 잠깐 하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걸 한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건 전혀 아니고 퇴행성 변화는 계속 진행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요새 환자분들한테 이제 이런 시술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당뇨 있으시냐고. 당뇨가 있으시면 이런 시술을 받으시면 크게 손해를 봅니다. 오히려 이유가
여기에 그 되게 스테로이드가 같이 들어가요. 네네, 그렇죠. 스테로이드가 몸 안에 들어가면요 당 조절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손해를 본다는 건 당 조절이 안 돼서 손해가 아니라 네네. 제가 아까 신경에 눌리면 피복이 막 벗겨진다 그랬지요. 네네. 이 피복을 먹여 살리는 게 그 말초 혈관들이에요. 네네. 근데 당뇨가 심해져 버리면 말초 혈관들이 다 죽어버려요. 막혀버리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환자분의 증상은 훨씬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스테로이드가 몸 안에 들어가면은 당을 조절해라. 뭐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를 우리가 하는 게 되고 네네. 환자는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신경차단술 하시면 안 선택하실 됩니다. 때 손해 볼 확률이 네. 훨씬 더 커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차단술이나 뭐 여러 치료들을 하면서 있다가 결국은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정말 이제 비가역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 말씀 주셨었는데 이제 그냥 마비 증상들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마비라고 하면 느껴지지 않거나 움직여지지 않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 네.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 네. 그 비가역적인 경우.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수술 방법도 사실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목 쪽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무섭고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내시경 수술 방법 이런 것들도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문제가 네. 어느 한 부위에 굉장히 국한돼 있어요. 딱 저거 한 개. 하나만 해결하면. 저거 한 개. 네. 근데 그것도 크지도 않고 네. 딱 저거 한 개만 해결하면 되는데 저거 한 개를 하려고 우리가 열고 들어가면 저 조그만 거 하려다가 너무나 많은 거를 네. 다치면 오히려 네. 득보다 실이 크다. 그런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도 이제 굉장히 좋은 네. 방법이 됩니다. 그 이제 경추랑 요추 이렇게 다 사실은 다 흉추, 요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어떤 한쪽에 예를 들면 경추가 문제가 생기면 서로 좀 영향을 주고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나요? 그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기보다도요. 네네. 퇴행성 변화의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요. 타고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 디스크가 얼마나 빨리 퇴행 변화 네. 얼마나 심하게 될 것이냐면요. 아버님, 어머님 딱 보고요. 그 두 분들 더하기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대충 자기 거하고 네. 딱 맞아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요추 디스크가 네. 빨리 이제 퇴행성 변화가 돼서 이제 고장이 나시는 분들은 네. 경추도 비슷한 확률로 이제 나빠지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요추에 고장이 나서 경추에 아니면 경추 디스크가 고장이 나서 요추 디스크가 그게 아니라 네네. 전반적으로 이게 다 이런 비슷한 위험을 상황, 예.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 그거는 거의 유전적인 걸로 이제 좌우가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그러면은 주로 허리가 좀 잘 아프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사실 더 주의해서 좀 네. 보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저희가 앞쪽에서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예방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목 운동법이나 이런 것들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네. 목 운동이 제일 좋은 거는 걷는 거가 네.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세게 드려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걷는 거를 빼놓고 네. 목 운동을 이야기하라는 건 그건 쉽게 네. 해서 안고 없는 찐빵을 가지고 찐빵을 어떻게 맛있게 만드냐를 네, 네.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일단 네. 안고는 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걷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스마트폰 안 보면서 걷는 거. 네. 네. 네, 그게 네.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목을 좋게 하려면은 네. 젖히는 근육들을 그게 뒤로 우리 하는. 몸에 네네. 자세 잡아주는 가장 큰 근육이기 때문에 그 근육을 튼튼하게 해줘야 돼요. 네. 제가 이제 가장 환자분들 흔히 권하는 건요. 이거를 이렇게 어깨를 드는 거 있잖아요. 네. 맨손으로 하루에 300번 300번이요? 네, 맨손으로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도 힘들 맨손이 굉장히 힘듭니다. 안 하시던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요.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심심해요. 네. 그럴 때 제가 하는 게 생수병이 500cc짜리 있잖아요. 500cc짜리 양손에 들면 딱 두 개 쥐기가 편해요. 살 필요 없고. 네. 500cc짜리로 이제 같이 잡고 또한 300번.
그걸 뭐 세트로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뭐 50번씩 6세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오늘부터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아령을 하면 돼요. 네. 1kg짜리 하면 되니까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요 어깨에 이렇게 드는 근육을 해주면 목 뒤에 있는 근육이 네. 튼튼해집니다.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고 네. 나머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자신이 붙으면 네. 헬스장 가면 이제 다양한 다양한 방법들이 가르쳐줘요. 있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추천해 주셨는데 이제 혹시 하지 말아야 되는 동작 이런 거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워서 텔레비 보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침대에 왜 찔려라. 위에다가 그 침대 위에다가 차곡차곡 베개 여러 개 네. 괸 다음에 책 보기. 그 소파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 책 보고 네. 그러잖아요. 침대는 네. 잘하고 있는 거지. 침대에 앉아가지고 뭐 밥 먹고 네. 뭐 책 보고 네. 뭐 사무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걸 명심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집에서 이제 소파를 굉장히 지금 많이 가지고 있으세요. 네, 우리나라 맞아요. 네. 소파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파를 거의 침대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 그 손잡이가 이제 네. 베개가 되고 네. 쉽게 해서 목을 과도한 상황으로 젖혀놓는 거거든요. 저희 집에 왔다 가신 거 예.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안 좋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앉아서 자는 거 굉장히 안 네. 좋습니다. 네. 가령 이게 장거리 여행을 하고 할 때 뭐 비행기 나왔다 잘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정말 그 어려운 건데 저도 아직 그거는 모르겠는데 요새 목베개 유행이잖아요. 네, 네. 목베개. 목베개가 제가 아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실제로 아직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목베개 차라리 하시는 게 일단 네.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목이 이렇게 한 자세로 이상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게 굉장히 목이 안 네. 좋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든지 이게 나쁜 자세로 오래 안 있게 만들어줘야 버텨보는.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목베개 이야기는 아직 좀 너무 시기상조라는 건 있지만 정말 피치 못하게 이렇게 장시간 앉아 계시 네. 여행을 하시는 네, 분 네, 같은 네. 경우에 목베개 쓰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은 텔레비는 앉아서 보는 거고 네, 앉아서. 네. 책도 앉아서 보는 거지 누워서 네. 딴짓하지 마라. 네. 이게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네,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4시간에 걸쳐서 경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평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사실 걷기 운동만 열심히 해도 우리의 경추를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우리 병원 신경외과 정천기 교수님이셨고요. 저는 교수 김민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시간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